그래서 답은 나왔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재건축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받는 재건축 조합에서는 재건축에서의 조합은 법이 정하고 있는 특수법인으로서 독자적인 원고 주체가 돼요. 이게 왜 나왔냐면 아까 질문에 이런 재건축위원회가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의 재건축 조합과 동일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이에요. 법이 정하고 있는 특수법인인데 집합건법에서는요. 하지만 집합건법에서는요. 재건축추진위원회나 재건축조합의 설립 규정이 없어요.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임의단체인 재건축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건 임의단체예요. 법이 정하고 있는 특수법인이 아니라 이거는 임의단체에 불과해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따라서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그 조합은 독자적인 어떤 원고 주체가 돼요. 매수 지정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독자적인 원고 주체가 되지만 집합건법에서의 재건축추진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 이런 명칭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집합건법상의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 이게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가 매수 지정자가 되어야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매수 지정자가 되느냐? 바로 매수 지정을 구분수요자들이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구분수요자들이 어떤 매수 지정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이 차이가 바로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의 차이예요. 아파트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즉 도시정비법 적용받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어떤 매수 지정 행위가 필요 없어요. 법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매도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 이러한 임의단체가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매수 지정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매수 지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매수 지정이라고 하는 이런 지정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면결의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서면이나 이런 결의 또는 집회 결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에서의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임의단체에 불과하고 결국은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전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는데 다만 매도 소송에 있어서는 매수 지정자 제도를 두었습니다. 매수 지정자 제도를 두어서 전체 구분 소유자가 아닌 매수 지정자도 매도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바로 이것이죠. 집합건법 제48조 제4항이 이런 재건축위원회나 재건축조합의 임의단체인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가 원고될 수 있는 매도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이 되는 거예요.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승소했던 판례에 이쟁점이 있었어요. 즉 상대방 우리 매도 소송을 제기하니까 상대방이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이 소송을 제기하느냐 임의단체에 불과한데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느냐 이렇게 원고 적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집합건물 재건축에서 매도 소송의 원고가 되는 재건축위원회 법적 지위에 대해서 이것은 매수 지정자의 지위를 갖는다 이런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가능했냐 하면 제가 서면결의서 만들 때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밝혔어요. 지금 이 건물 재건축위원회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사항의 매수 지정자가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명확히 밝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동의까지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은 주요했던 것이죠. 이게 아니면 법원도 애매모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재건축 결의서 받으면서 그 재건축 결의서의 내용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법원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이것은 매수 지정자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즉 재건축위원회는 집합건물법 48조 제4항이었죠. 제4항상의 매수 지정자로서 매도 소송의 주체 즉 원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